차장이 21일 초후에 마지막 끝날쯤에 차장이 저한테 이렇게 차에서 꺼내서 본인이 꺼내서 주신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손에 저한테 주셨고요. 확인해 보려고 이게 확대한 사진인데 이게 GPS 수신기라고 합니다. GPS 수신기에 선이 담긴 채 차량과 분리되어 있는 수신기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감각돼서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는 설치한지 몰랐다라고 또 번복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2021년 7월 5일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한테 제출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전용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수신기라고 하는 것이고 차량과 연결된 사진이라며 전원 연결을 하고 작동되고 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공사에서 공용 차량 시스템에 부착해서 잘 정상 작동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수신기가 여기 있고요. 연결돼서 이 본체와 이 위에 본체가 있고 본체와 차량이 연결된 사진입니다. 일단 그 사진에 대한 부분이 좀 비교를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출된 이 수신기와 저한테 그날 주셨던 이 차량에 대한 사진과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있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에 두 차례, 세 차례 언급되어 있는 박윤희 사장의 차량 사적 임무 사용에 대한 부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행감에서 박윤희 사장이 행감에서 허위 사실을 밝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위 답변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의회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사후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네, 이후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앞에 그 사적 용도 사용이라는 게 어떤 것들을 말하시나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 그 양평공사 자체 감사를 수행을 하였고 거기에서 지적사항으로 출퇴근을 성남에서 양평으로 하신 것이 처음에는 양평공사 정관미 재규정에 없는 조항이었습니다. 근데 임의로 사용을 하신 거죠. 그 사항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운전자를 지정해서 운행할 수 있다라는, 출퇴근할 수 있다라는 개정을 했고요. 17조에, 그리고 18조에 그러면서 이제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차량 관제 시스템을 설치해야 된다고 주권부 통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자료 요청하시면 공문부터 다 있고요. 저도 지금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시행이 된 겁니다. 저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자료는 충분히 잘 받고 네. 내용도 충분히 설명 들었는데 이 차량을 가지고 관용 차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조금 네. 자유롭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네. 뭐 그건 군수님도 네. 마찬가지고 의장님 앞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네. 다른 선출직이나 공직자들 역시 그걸 뭐 사적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상가집을 가거나 아니면 뭐 공적이든 사적이든 모호하는 경계선상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굳이 이렇게 집요할 정도로 이 박윤희 양평공사 사장에 대해서만 이 차량에 대해서 네. 계속 지속된 반복 이런 것을 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뭐 네. 그냥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 지적이 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확인한 거가 총 현재까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시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도 10건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이후부터 2021년 6월 15일 전까지 10회 정도를 자료 요청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나 조치 확인 결과 보고를 통해서 이 부분뿐만 아니고요. 이것만 한 것은 아니고 업무 추진비나 다른 영역들 그리고 부채 관리에 대한 부분들 양평공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 담당관을 통해서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완료가 되었는지를 계속 확인을 했는데 기획예산 담당관에서도 전말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조치 완료가 됐다라는 답변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2021년 4월 27일 날 저희 그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가 2020년께 종결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때도 이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부분과 함께 조치 완료를 했다라고는 하셨습니다. 예, 그랬는데 저희가 뭐 의원님들, 다른 의원님들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고 제보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용을 저도 이제 다시 확인을 하다 보니 차량을 수기로 작성된 것이 지금도 다시 제가 차량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했는데 다른 차량들은 다 시스템을 적용을 했고 제외 차량으로 전용 차량에 대한 건 수기로 작성하고 있다 또 이렇게 답변을 또 하셨어요. 이번에 7월 5일날 제출된 자료에. 근데 이것은 제외될 수 없는 차량이고 수기 내용을 확인하다 작성된 운행 일지를 확인하다 보니 뭐 시간대나 이런 것들이나 사용한 기간, 시간 이런 것들이 좀 정황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차원의 시작이 됐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대낮에 또 이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으로 좀 단점이 이렇게 된 것도 저는 솔직히 좀 아쉽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양평공사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거기에 일부분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현지 확인을 함으로써 좀 이런 상황이 좀 크게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확장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저도 아쉽고요. 다른 측면으로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평공사의 총 예산 중에서 네. 관용 차량에 대한 예산이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죠? %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해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 비해서 관용차 차량에 대한 예산이 사실 네. 뭐 상당히 0.00 몇 프로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어떤 관용차가 물론 이제 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 소유의 차량인데 뭐 우리 앞에 기자분이 질문했듯이 어떤 관용차에 대한 부분을 사적인 공간을 너무 집요하게 이렇게 이 의원께서 지적해 오신 부분은 또 공적인 영역보다는 너무 개인적인 영역에 초점을 맞춰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양평공사의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적하고 충분하게 그걸 시정 요구를 하고 이런 측면으로 좀 시정이 감시가 돌아가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제 지역적인 문제에 너무 힘을 쏟은 게 아니냐. 그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의견을 쭉 이 문제에 대해서 타 의원 군의원들하고 몇 분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사실 조금 가한 측면이 없잖아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그런 관용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예산에 비해서 전체 예산에 비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예산에 대한 부분에 너무 그 초점을 맞춰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은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기자님께서 말씀 중에도 사적 공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일부분이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 소규모의 예산이든 큰 규모의 예산이든 양평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건 더 세밀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양평공사 정관 및 재규정에 있는 규정을 지키는 일입니다. 소소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일단은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제 뭐 공사 차량뿐만 아니라 그 양평군에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본 거고 또 양평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거고요. 이 부분이 확대된 거는 양평공사 사장이 의원을 구성하면서 이게 확장이 된 것이지 제가 이 관용 차량에 대한 부분을 했냐 안 했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중심을 포커스를 맞춰서 감사를 진행한 것은 아닙니다. 이혜연 의원이 현장 수색시 강제 수색을 했다고 이제 박은희 의원은 박은희 사장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강제 수색을 한 건지가 묻고 싶고
사점 정도라는데 여기서 성남까지가 뭐 2시간 반이라면 한 여기서 왕복 한 100km에서 120km거든요. 일반적으로 그걸 갖다가 사적으로 공용 차량을 갖다가 출퇴근용이 가능한 저 의회에서나 보는 출퇴근인데 1시간 정도나 1시간 20분마다 그걸 갖다가 그냥 공적인 일로 개인 그 공용 차량인지 이게 개인 차량으로 이용해야 되는 건지 그건 좀 저희도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자꾸 이제 2019년 감사 시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성남에서 양평으로 출퇴근하는 문제 때문에 그것은 이제 개인이 구입해서 사용한 개인 차량이 아니고 양평 공사에서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그 공기업 차량입니다. 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한 차량이에요. 그것으로 출퇴근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적이 된 거예요, 감사에서. 그러면 그것은 개인 차량은 아니라고 생각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제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강제수색이라는 단어조차가 저는 불편스러운데요. 일단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에서 현지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양평공사 같이 수행해온, 사장을 수행해온 팀장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과 사장이 안내를 통해서 차량까지 갔고요. 그리고 차량에서도 그 양평공사 직원이 처음에 문을 열었었는데 사장이 제재를 하고 사장이 키를 닫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에 있는 부분을 그 장치 부착된 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걸 좀 확인을 요청을 했고 사장이 문을 열고 또 운전석도 직원들이 개방을 해서 안내를 먼저 찾아보셨고요. 찾아보고 못 찾아서 제가 내부를 확인한 것뿐입니다. 네. 논란의 핵심은 네. 이제 지금 쭉 질문도 하시고 이제 그랬는데 네. 그러면 의원 입장으로서 네.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서 네. 현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는 수색을 한 것이 아니라 네. 그야말로 현지 확인을 했다. 네. 그렇지만 반대 측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강제 수사라고 명명을 하고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다라고 봐요. 서로 고소를 하고. 그런데 이것은 법률적인 판단에 사법부의 판단에서 판단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묻습니다. 지금 현재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수사냐 현지 확인 조사냐 그게 좀 구분 짓기도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쉽지 않을 뿐더러 그런데 지금 현재 생각해도 어떤 심정이 강하다고 봅니까 우리 위원님께서는? 앞서 근거를 말씀드렸던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양평군 의원의 기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하는 것은 의원의 기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가장 첨예한 쟁점사항은 우리 그 양평군 의회가 6월 15일 날 현장 확인을 하면서 우리 의회가 스스로 정한 조례, 지방자치법, 각종 그 규정에 대해 있는 절차를 제대로 지켰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군의 그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조례에 보면은 감사와 조사는 엄격하게 다르게 분리해서 지금 기술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난 4월 달에 군의회가 의결해서 감사 시작 약 40일 전에 통보했다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면은 감사의 종류를 서류, 심사 혹은 현장 확인 이러고 종류는 두 가지를 명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감사의 방법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3일 전에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 감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절차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규정을 이번 6월 15일 날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켜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6월 15일 날 이 의원님께서 현장 확인을 위해서
정해를 요청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나가셨어요. 그리고 현장에 갔다 20분 후에 다시 돌아오셨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절차, 그러니까 우리가 그 4월 21일 날 의결한 그 절차를 제대로 지켰다고 보십니까? 네, 그 부분은 먼저 의회에서도 5일자로 양평군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이랬습니다라고 해서 의회에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서도 보시면 말씀하신 그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계획서를 보셨다고 하니까요. 감사는 서류 감사 및 현지 확인 등으로 실시한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감사의 종류를 말씀드리는 네, 종류와 거고 방법까지 거기에 감사의 절차가 규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3일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해야 하고, 그리고 6월 15일 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하지만 의장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78회 본회의 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을 보고를 하고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은 다 발표가 됐고요. 의원들의 의결을 거쳤고 의장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미 4월 29일 날 양평공사군 수성능력전담반을 통해서 양평공사에 선포가 됐습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요. 네. 4월 달에 우리 군의회가 의결해서 네. 양평군에 통보한 네. 감사 계획서는 네. 그 계획서는 우리가 감사의 종류를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 두 가지를 기술을 했고, 그 다음에 같은 서류에서 네. 같은 계획서 서류에서 네. 현장 확인이 필요할 때는 그 서류에 보시면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에 감사의 종류를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 등 이렇게 돼 있고, 같은 3페이지 밑에 보면은 현장 확인이 필요할 때는 의장을 경유해서 네. 3일 전에 네.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절차를 그렇게 딱 명시를 해놨어요. 네, 제가 그 절차를 왜 안 지켰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감사 계획서고요. 예. 네, 이 감사 계획서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2020년도 278회 행정사무 본회의 때 2021년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15일 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은 먼저 본회의 때 채택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도 감사 방법이고요. 네.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 서류 감사 및 현지 확인입니다. 네. 서류나 서류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고, 현지 확인도 할 수 있고. 네. 이 부분에 대한 건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사기 전까지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요령도 감사 대상의 감사 질의 자료를 지키고 현장 확인, 기타의 방법을 실시한다까지 명시가 되어 예. 있습니다. 그 다음 항목 보세요, 그러면. 그럼 바로 그 다음 항목에는 왜 그걸 왜 만들어 놨나? 어떤 부분? 지금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네.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한다. 네. 그 다음 항목이 뭐죠? 현장 확인, 기타 방법으로 실시. 아니, 그 다음 항목이요. 위원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너무 반복적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걸 보니까 그 의회가 할 수 있는 감사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혜원 의원께서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우선 의회 사무과 제가 의장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방법을 현장 확인과 이제 그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다가 현장에서 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발생할 때에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이 결정하에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 여기서 3일 전에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 얘기냐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우리 특별위원회, 여기 위원회실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기관에 가서 현장에 가서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방법이 여기에 담겼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잘 이해가 구체적으로 저희가 뭐 다 만들어 놓지 못한 거는 이해를 못하실 부분도 있겠지만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지 그거를 뭐 현장 확인하다가 뭐 다른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뭐 조처상태는 보수는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여기서 뭐 우리 예원위원한테 그것은 질문할 사항이 아니고 이미 저도 말씀드렸고 또 절차도 말씀드렸으니까 다른 기회에 말씀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른 기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일 네. 핵심이 그거예요. 네. 핵심이 그거라고요. 네, 지금. 잠시만요, 예. 기자님. 죄송하지만. 제가 질문한. 네, 잠시 자, 기자님. 이런 논쟁이 있어요, 지금요. 네. 예? 일부 언론사 기자는 이게 어떻게 되냐 묻고 또 일부 언론은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여기 참석하기 전에 예산서를 보고 왔어요. 네. 예? 네. 근데 양평구의회는 이런 일, 법적인 다툼을 생각해가지고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워놨어요. 의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요. 이거 앞으로, 그럼 이거 어차피 고소가 돼서 법적으로 가야 돼요. 이거 누가 여기서 어느 언론인이, 의원님이 이거를 옳다 그른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가가지고 이게 고소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법적인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우선적으로 이거는 행정사무 감사는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의회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 근데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 내가 보니까. 그 의장님 뭐 앞으로 이거를 뭐 추경에 세우셔야 되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게 사실은 사상 초기에 있는 아까 우리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양평 군정사 30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법률을 보면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회의가 끝나고 이혜원 의원이 피고소되는 단계를 해서 법률 자문을 받는 것들을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겠다라는 의원들하고 협의를 했고 사무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지적을 잘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해라 겁니다. 지금까지 못한 것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회가 없었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던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네. 여기 보면 지난 2년 5개월 동안 성남에서 양평을 출퇴근을 했어요. 여기 자리에 의하면.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그 뭐라 그러죠? 그 개인적으로 사적 용도 그 예산을 사적 용도로 쓴 부적절한 부분도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2년 반 동안 의회는 감시자고 대리기관인데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를 지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국민들 그 제가 저한테 전화 오는 우리 독자나 이런 사람들은요 의회에서 뭐하고 있냐 왜 나 그걸 그냥 가만히 수수방관하고 있냐 그 계획을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뭐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빠른가 뭐 2년 5개월 동안 뭐 한번 뭐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그것도 저한테 의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적을 했으면은 집행부는 그것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서 다시 우리에게 보고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행정이 발전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2년 6개월 동안에 배웠던 것들도 그 의회에 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 총괄하는 기획감사는 예산 담당관한테 전달이 되는데 그쪽에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확인을 안 하고 그 다음에 감사과를 통해서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요구할 겁니다. 요구할 때 그런 부분을 당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잘 지적해서 고마우신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다 참여하고 협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장세원 기자님이 질문해주신 부분은 일단은 뭐 적법한 절차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자동차 수색자라는 것으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하고 좀 별개하고 되어지고요. 절차에 대한 부분 이미 다 설명을 드렸고 이해도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동차에 관련된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제 조사가 진행될 테고요. 사실은 이제 자동차가 좀 더 원칙적이고 더 그 가치 있는 그 문제, 여기 지금 이제 말씀하신 1페이지 마지막 문장 보면 위에는 이제 인선 7기 출범과 더불어서 양평공사 문제를 이제 단순한 부분들과 소통하고 있고 문제 제기 및 해결을 위해 의견 제시 등을 진행해 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시급한 과제인 이제 앞서서 양평공사 조직 변경 공론화 과정 공청회도 열린 건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 어떤 참여가 있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소통과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제시가 있었는지 그걸 좀 여쭈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논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여기 적어주셨기 때문에 좀 여쭤봅니다. 그 부분에 이제 먼저 지적한 대로 저에 대한 성명서에 제가 양평공사 정상화에 대한 부분을 바로 막았다라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양평공사도 양평군에도 포함된 곳이고 양평공사 및 직원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누구나 국민들은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그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었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상을 막거나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없었고요. 그리고 양평군 의회에서도 필요하시다고 하면 정리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좀 요점이 닮아서 별도의 기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양평군사 정상화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에서 공청회를 9차례나 열고 여러 가지 이제 공론화 과정이 있었는데 한 번도 의회에서는 참여가 없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국민들과 소통을 하셨는지 별도의 단체하고도 저희가 해서 저번에 그냥 예만 그러면 하나 드릴까요? 일단은 친환경 용도물 유통에 관련된 지원을 할 때도 단체에서는 본인들과 의견과 관계없이 조례가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셨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의회 의원들과 상의 끝에 논의를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조례에 대한 그 논점이나 쟁점에 대한 부분이 좀 해결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은 이후에 좀 다시 한번 챙겨서 의원들하고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자님들이 전화들을 너무 많이 주셨고 국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왜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으셔서 제가 이런 객관적이고 같이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있는 사실에 의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제 사견도 포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판단하시기에 제가 또 제 사견이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또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용 차량에 대한 부분을 왜 군사 전용 차량만 자꾸 그렇게 하시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제가 2020년부터 아마 양평 군수 가용 차량도 한번 2019년, 2020년에 2019년도인가 봅니다. 한번 불법 개조에 대한 부분을 얘기가 나왔습니다. 언론에. 그래서 저도 거기서부터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좀 확인이 됐고 양평군에도 지속적으로 공용차량 관리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안을 드렸고요. 올해 초부터 양평군에서도 그 스마트 관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지금 도입 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한 6대 정도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공사에 대한 것만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앞서 보셨겠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사무감사나 공정질문 예배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제가 이거 질문하시고 하시면서 하나 확인한 게 있어서 환경 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요.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 전용 차량은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 차량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도 지금 공기업 차량이나 공공기관의 장 차량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 내일이고 김동환이라고 하는데 그 같이 가셨던 그 차량의 블랙박스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사장님 지금 운영하셨던 그 차량에 블랙박스 같은 게 없었습니다. 네, 뭐 제가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건 아니었어서 좀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있었던 것인지. 차량이 뭐 지금 확인해 보신 건 없는데? 네? 확인해 보신 건 없는데? 어떤 거? 블랙박스 같은 게 혹시 차량이 있는지? 블랙박스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 차량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만 확인했습니다. 아, 이게 제 얘기는 그건 거예요. 지금 네. 이제 그 뭐 차량을 수색했냐 뭐 했냐 네. 이러니까 블랙박스가 있으면은 네.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겠는지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그 부분은 사진과 영상이 있으니까요. 추후에 필요하시면 요구하셔서 받아서 확인하시면 거예요. 돼요. 질문을 드리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용 차량 관리 시스템이 구성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량과 연결돼야 작동이 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는 차원이었지 뭐 차량을 제가 뒤지고 할 일도 없고요. 찾아볼 생각도 없습니다. 일단 뭐 쟁점이 두 가지 같은데 하나는 현지조사가 적법한 정당한 절차였느냐라는 거하고 그 강제 수색을 했느냐 이게 두 가지 같은데 아까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의회 관계자한테 물어보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현지조사하는 경우는 기억이 없다. 저 역시 기억이 없고 그래서 그전에는 보면은 뭐 소리 여기 요구하고 그다음에 어디 가겠다 네. 하고 며칠에 걸쳐서 현지 조사도 하고 했는데 네.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한 거 네. 그다음에 그게 과연 의원들이 다 동의를 한 건지 네. 위원장님만 그냥 정의한 거지 네. 현지 조사를 해서 정의하겠습니다라는 한 것이지 네. 과연 의회에서 의결을 거쳤는지 네. 그걸 3일 전 이런 걸 떠나서 네. 어떻든 간에 의회에서 정당하게 현지 조사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이런 장소 이런 걸 특정이 됐는지라는 거 하고 또 하나 이제 강제수색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이 사진을 보고 여기 보니까 의원님께서 이제 블루박스를 이렇게 손을 대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 저기 뭐 가지박이라든가요 블루박스요. 네. 그걸까지 열으려고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게 이제 수색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양정호 사 박윤희 사장 이제 주장 같아요. 네. 거기서 두 가지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의원들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이나 양천군 의회에서 그 양천군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안내를 해드린 바와 같이 그 전에 이미 의원님들하고는 이 상황에 대한 부분을 다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전에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정례회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감사에 대한 부분으로 교육을 받았고요. 거기에서 이미 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현지 확인도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네, 현지 확인은 가능한데요. 네. 그동안에 30년 동안 해왔을 때는 네. 미리 해서 어느 특정 날짜, 장소를 정해서 네. 하지 않았는 얘기죠. 그거는 얘기인데 별도입니다. 현지 확인을 하는 것은 저희가 9월에 현지 확인을 또 별도로 할 거고요. 하지만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도 현지 확인은 가능합니다. 근데 여태까지 의원님들이 그걸 활용을 안 하셨을 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게 지금 그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서류 요구하고 내용 확인하고 그러면서 진행했던 상황입니다. 여태까지 6월 15일 하루만 보시지 마시고요. 제가 2018년 7월 1일부터 제8대 기초위원이 됐고 초선입니다. 저도 배워가면서 하고 있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이후부터 내용들을 봤을 때 이 부분은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만입니다. 근데 내용들을 미리 다 자료를 보고요. 이 자료를 근거해서 질의를 했고 그 질의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현장 확인할 수밖에 없었고 현장 필요에 의해서 현장 확인을 했는데 현장 확인을 하면서도 소장님은 계속 설치가 적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지만 추후에는 또 설치한 것도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행정관서에 와서는
손질과 또 제대로 됐다라고 또 반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의원의 권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그 차량 수색이 정당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차량을 뒤지는 게 정당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뒤졌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확인을 한 겁니다. 아니 확인한 게 아니라 글로박스를 열으려고 했으면 그게 뒤진 거지 어떻게 그 확인입니까?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보조석에 있는 부분을 뒤지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양평공사 팀장한테 제가 그 차량에 대한 부분에 시스템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먼저 들어가서 확인을 했고요. 근데 확인을 해고도 밑에를 열어보고 나서도 저한테 제시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안에 적은 것 같습니다라고 보라고 해서 제가 안에 들어가 봤는데 아까 보여드린 이 부분이 이쪽에 이건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보신 거기 때문에 이쪽에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그 팀장이 얘기를 해서 봤는데 뭐 하나만 올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제가 아는 시스템은 차량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의원님이 그 글로박스를 열으려고 했던 거 그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과정을 설명을 있는 대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까 좀 들어주시고요. 저는 그 내용은 다 알고요. 네, 자, 그 부분만 좀 설명해 주세요. 아니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안에 내부를 확인을 했고요. 옆에서 연결장치에 대한 부분이 이 보조석 쪽에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기요라고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했었던 거지 뒤져보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장님한테 저기에도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열어봐줄 수 있냐고 했더니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종료가 된 거고. 제가 듣기는 이 의원님께서 그걸 열으시려고 하니까 문이 잠겨 있으니 옆에 직원한테 키 어딨냐 이 얘기까지 했다라고 저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6월 15일 날 같은 경우처럼 네. 정회를 요구를 하고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20분간의 그 일어났던 행위들의 법적인 효과와 만약에 정회를 선포하고 지금부터 현장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라고 의결을 하고 난 다음에 가서 현장 확인을 했을 경우에 법적 효과 두 가지가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지금 설명을 너무 많이 드렸던 것 같고요. 이거는 물어볼게요. 아니 왜냐하면은 6월 15일 했잖아요. 아니 저 질문 중에 왜 사실과 사실과 다른 반복한 게 모두 사실과 다른 반복한 겁니까 그때요? 지금 얘기하는 거 때문에 이래서 그걸 갖다가 조사를 들어간 겁니까? 네. 뭐가 사실과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잘못 사실과 다르면 위증죄를 갖다 고발할 건지. 한우진 기자님 제 질문 중에 좀 잠깐만 제가 우리 이혜원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고 예. 또 의장 입장에서 답변 누구라도 좋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셨던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예. 또 그것이 또 그 저희 박윤희 사장이 고소를 제출할 때 수색이라고 표현했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혜원 의원도 그렇고 답변할 사항이 없습니다. 왜?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고 우리 이혜원 의원이나 저 의장 입장에서는 내 절차대로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에서 나중에 나오면 그건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얘기를 우리 입으로 제 입으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적법하다고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 절차 우리 여기 상임 특별위원장님과 계시지만 특별위원장님이 거기서 이혜원 의원이 정회를 요청하니까 예 그러면 현장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절차대로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부분은 지금까지 사례가 없었으니까 아직 확인을 절차해서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것이 적법한 안 적법한을 얘기하는 것은 누가 되도록 하겠습니까? 그건 논란의 대상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서 현장 확인하는 과정도 영상이 다 있어요. 지금 현재 다 있기 때문에 이혜원 입장에서는 의원으로서의 직무 감사를 했다. 사실 확인을 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일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고소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논란으로 여기서 정리를 해야 할 일인지 모르지만 이미 그 문제는 박윤희 사장이 사법기관에다가 그 의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결과를 보고 얘기하자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한다고 지금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거기까지는 하시죠. 드린 질문은 예, 정회를 하고 나서 예, 예, 나가서 20분 동안 예. 현장 조사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정회를 하고 나서 정회뿐만 아니라 예. 지금부터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의결을 하는 거하고 예. 지금 말씀은 효과가 똑같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거는 의회 내부에 의회 절차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거는 의원들끼리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의원들 아니죠. 의회 아니, 그러니까 절차 지금 내부의 의장님 문제가 말씀은 아니요. 잠깐만요. 정회를 하고 했던 아니, 그 그러니까 그 조사하고 부분에 대해서 의결한 거하고 지금 똑같다는 아니요.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한테도 질문 한번 해주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문제를 냈고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오늘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이혜원 의원이 고소를 당한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모였던 자리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절차를 가져서 얘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또 오늘 말씀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끼리 다시 한번 상의해보고 또 의원들끼리 그 절차에 대해서 기록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보고 또 질의를 통해서 이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고쳐야겠다 아니면 이것은 잘 됐다라고 할 거는 우리 내부의 문제라 이거죠. 절차상의 문제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그건 또 고소됐기 때문에 절차를 갖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것이 논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안은 네. 사안은 이 밖에서 보는 이 사건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뭐 한 두 가지 네. 정도입니다. 뭐냐면 아이고 오죽하면 그걸 그렇게 현장 조사까지 했겠냐라는 그런 시선도 네. 있고 그렇지만은 그렇게까지 한 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조사가 잘못됐다 안 됐다 이거는 논외입니다. 사실은 예, 지금은 그거는 각자가 처한 위치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 양평군 의회가 스스로 만든 절차를 제대로 안 지켰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기 좀 따져봐야 될 그러니까 문제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아니 대해서는 그걸 왜 나중 문제라고 아니 말씀하지 지금 마시고 여기서 답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왜 그걸 답변을 못 제가 하고 먼저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해명하려고 이 자리를 만든 거 아닙니다. 제가 사실에 입각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판단하는 국민들과 또 고소에 대한 부분은 경찰에서 조사 요청이 있겠죠. 근데 제가 제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하면 되는 문제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강제 수색이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 수색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대한 부분은 저희 우리의 일정과 근거에 의해서 진행한 부분이다 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의원님. 그 지금 박윤희 사정차에 달려있는 네. 그 차량 관리 시스템은 네. 우리가 거기 그 단 이유는 뭐냐면 그 운행 기록을 뽑아서 보면은 네. 이게 어디를 갔다 네. 왔는지도 알 수 있고 맞습니다. 또 이 시스템이 연결이 안 된 시간이 언제부터 어디까지인지도 다 알 수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의원님이 그 차에 가서 지금 달았냐 안 달았냐 확인하기보다는 그 자료를 제출받으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게 달려 있었고 아닙니다. 어디를 갖고 이거 다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 제출을 제가 계속 요청을 드렸고요. 하지만 차량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잖아 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촬영에 대한 부분을 계속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좀 보면요. 다른 식으로 확인해 주시고 네, 이렇게 자료를 주셨고 개인 보호와 인권에 대한 부분으로 차량 운행일지는 제출할 수 없다라고 제공할 수 없다라고 개인의 생생활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인권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제공해 드릴 수 없다라고 답변이 왔고요. 그 먼저 수기로 작성된 부분을 주신 것도
그 이후에 왜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본 거고요. 그 내용에서 봤을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자님이 질문해 주셨었는데 왜 이거를 사적 용도 사용 그리고 공용 차량 시스템을 설치했냐 안 했냐 왜 수색이냐 이런 걸로 논점이 가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공용 차량으로 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확인을 하면 되는 건데 여태까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자료를 제출한 바에 의해서 확인할 수가 없었고 그 자료를 요청했지만 주시지 않았고요. 여기에서도 보십시오. 제18조에 대한 사용 금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날짜가 좀 상이할 수 있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 7월 5일날 제출된 자료에는 2019년 8월 23일 도입을 하셨대요. 시스템 도입을. 근데 지금 2021년 6월 29일 현재 공용 차량은 총 38대인데 거기에서 3대, 전용 차량 1대와 폐차 예정인 2대를 제외한 35대는 차량 관제 시스템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제외 차량 중 전용 차량 1대를 수기 운영으로 작성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통신비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계약한 유플러스가 계약한 거는 36대입니다. 그럼 폐차 빼면 36대예요. 전용 차량 포함해서. 근데 시스템을 설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운행일지는 시스템에서 출력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운행일지는 주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기로 작성된 그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 승차 기록도 없었고요. 내용에. 그리고 2020년 1월 1일에서 3월 13일까지는 출퇴근 시간이 하루에 출퇴근 시간만 한 6시간이 돼요. 출근 3시간, 퇴근 3시간. 그리고 2021년 3월 16일부터는 한 출퇴근 시간이 약 2시간으로 뜹니다. 2시간에서 2시간 반으로. 그래서 그때 여쭤봤더니 1년 전부터는 본인이 자가운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자가운전을 본인의 집에서 차를 갖다 놓고 출근했다가 다시 집에 갖다 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니 운전원 근무시간 및 특정주 근로시간이 초과된 부분들도 나타났고 그리고 용무의 대부분이 출퇴근과 또 업무 지원 또 관내 시설이라고 적혀 있는데 3시간에서 5시간 나가 있는 상태로 적혀 있고 또 출근에 대한 용무가 본사라고 적혀 있고요. 미래 본사라고 적혀 있는데 미래에 우리 양평공사가 본사가 있습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양평공사는 양평에 한 곳만 있는 것도 저는 아는데요. 차량 운행일지 미래 본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청사 그리고 본사에 3시 반에 갔다가 퇴근을 10시 30분에 하셨다는 기록도 있고 세종시 청사가 12시에 갔다가 본사에 2시 20분에 갔다가 미래로 9시 또 출장을 남양주 1시 반에 퇴근 미래 9시 뭐 이런 식에 대한 거 그리고 일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또 이게 일자가 나가면 정리가 될까봐 일자 예시에 대한 부분을 하나 제가 했는데요. 차량 운행일지 하나는 용무, 차단은 없었고요. 용무는 출장 업무의 목적지가 성남시고 9시에 출발해서 2시 반에 도착을 했고요. 63km 사용거리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본사입니다.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퇴근, 미래 본사 해서 6시에서 7시 20분 49km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의장님, 제가 하나 시간이 없어서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의장님이 이제 경찰 출신이니까. 예. 이게 지금 양평공사 사장의 업무를 잘했나 못했나, 뭐 사건을 썼나 이게 지금 논점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과연 뭐 아까 말씀하신 그 적법한 절차였는지 또 하나는 이제 강제 수사를 했는지인데 이를테면은 미란다 원칙 이거 고지 안 해도 바로 뭐 석방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미란다 원칙 고지 안 하면은 이거에 비해서 미란다 그 고지는 출퇴할 때
그러니까요. 예, 체포할 때 하는 거고. 예,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예, 예. 예를 들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예. 뭔가를 수색을 해도 예, 예. 어떤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수색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이제 과연 양평군 일반인들 그래요. 예. 양평군 의회 의원이 예. 과연 그 정도 검찰이나 경찰보다 더 이렇게 더 저기냐 예. 이런 논점이거든요. 예, 이제 예. 의원님은 공사가 뭘 잘못했다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 저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어쨌든가 그 절차가 맞는지 또 하나는 마지막에 그 압수수색 한 게 그게 정당한 건지 예. 요걸 얘기지 그거와 그 차량을 뭐 사적으로 이용했냐 안 했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과연 그게 맞나 안 맞나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제가 기자회견 할 때 그 얘기를 말씀드렸었어요. 제가 서장으로 경찰서장으로서의 직견으로 봐서는 이것이 강제수색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건 업무 행위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뭐 지금 현재 수사하는 사람이 그게 볼 수는 있겠죠. 그건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 이거는 수색에 해당하거나 그걸 뭐 친일에 이런 건 절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우선에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양평군 의회에서는 말 그대로 피감사 기관이 말 그대로 양평군 주민 대표인 분의원을 갖다가 상대로 고소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피감사 기관에서 감사 기관을 갖다 고소하는 사건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양평군 의회가 어떻게든 절차상을 나중에 법적으로 따져보시면 될 거지만은 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어떤 식으로 대응하실 것인지와 더불어서 저번에 양평군 지방공사 사장이 예. 의장님을 상대로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예,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인지 공개해서 대응인지 우선 그것 한번 그걸 좀 갖다 우선 그 수사를 우리가 피고 우리 의원을 고소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뭐 법원에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처리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일단은 저기 그 사법의 판단을 기다려볼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사법 판단을 기다려서 나중에 결과가 사실은 의회를 모욕하거나 아니면 무고했다라는 심증이 가면 그때가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공개서한에 대해서는 우리 공개서한이라는 것은 사실은 말이 공개서한인지 그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저한테 더군다나 지금 요거는 감사를 받는 기관의 얘기고 우리가 답변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의회가 감사기관에다가 공개적으로다가 감사 요청을 하면 감사 답변을 요구하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절차에도 맞지 않고 제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공사 사장하고 얘기해서 과연 무슨 의도로 저한테 먼저 갔다가 와서 상의하고 한 것도 아니고 언론에다가 먼저 자료를 주고 나서 공개서한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거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1년에 이런 사건들이 이제 우리 그 국민들이 만약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결국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을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 언론인들께서도 좀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좀 이원 의원님이 이제 잠시만요. 제가 김현주 기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양평공사 이 피감기관에 대한 양평군 의회에서 행정청구 감사를 진행한 부분입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을 양평공사 사장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잘잘못에 대한 부분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다가 발생된 일입니다. 양평군 의회에서 행정검사가. 근데 그것을 단순하게 어떤 그 언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강제 수색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치부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제 제가 아까 처음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양평공사 전체 예산 중에서 아주 미세한 어떤 그런 가용 차량에 대한 예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집요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그런 조금 다른 의도가 좀 숨어 있지 않나 이렇게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거는 좀 황당하고 놀라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표현을 쓰셨는데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질문 끝나셨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경험 망조를 제가 사용한 것은 제가 양평군 의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을 한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 가정 차량에 대한 부분을 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시정을 했다라고 했지만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점을 잡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양평공사 문제점에 대한 부채 연체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하신지 모르겠고, 또 인사가 어떻게 나는지, 직원들이 어떠한 부분으로 고통을 받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관심 물어봐 주시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양평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서 양평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한 것이고, 그 일환의 일부분에 이 관용 차량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집요하게 확대 해석해서 강제 수색이라며 고소한 것은 양평공사 사장입니다. 그것은 자회. 근데 역대 양평공사 사장들을 쭉 봤을 때 역대 양평공사 사장들이 그 양평공사 운영에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자님,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것처럼 제가 기초 초선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의원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와 또 미래에 있어야 될 우리 양평공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우리 국민들과 또 공사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조금 더 삶의 질도 향상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던 부분이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의를 위해서 네. 이제 크게 보고 양평공사 어떤 쪽으로 발전해야 가는지에 대한 크게 보고 우리가 이원 의원이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죠. 그런데 그런 어떤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어떤 집착을 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가 좀 드리는 겁니다. 별도 기자님 궁금하신 것은 별도로 좀 찾아와 주시고요. 여기서 경험망들을 쓴 거는 피감기관에서 고소한 부분에 대한 당황스러움을 얘기한 것이지 더 확대 해석은 안 해도 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경찰 조사가 시행될 시에는 사실만을 말하고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또 이번 사태가 올바르지 않은 선례로 남지 않길 바라고요. 원칙을 지키고 성실하게 국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등용 의원들이 억울한 형법성 고소나 고발로 남발돼서 의정활동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의 감정이 아닌 양평군 의회 의원으로서 피감기관인 양평공사 사장의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정당하게 했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